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우의 어젠더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각종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말 8시 진행하는 김민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얼굴이 뭐가 벌써 좋아 보이네요. 네. 네. 9월에 휴가를 가는데 벌써부터요?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아, 어디 가세요? 전 뉴욕에 맨하튼 갑니다. 잘했다. 네. 맨하튼. 네. 네, 가보셨어요, 맨하튼? 네. 맨하튼 안 가본, 거기는 안 가본 것 같은데 비슷한 데 가본 것 같습니다. 네. 아, 가을, 그러니까 뉴욕에 이제 가을에 가는 거네요, 9월이면? 네, 뉴욕 아. 가을이 그렇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 좋죠. 그리고 제 네. 버킷리스트가 회사 정직원이 되면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는데 그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에 뉴욕 잘 즐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한 달 뒤에 얘기니까. 가기 전에 다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함께 할 분은 이슈투데이팀의 최재형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금방 나오셨어요. 네, 어젠더스 최초로 두 번째 진짜 출연입니다. 최초. 네, 영광입니다. 네, 너무 바로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반갑진 않은데 그러게 말이죠. 네. 역대 최고 조회수 나왔죠. 지난번에 나온 게 네. 지금 조회수 몇 회 나왔지? 몇 회 나왔나요 지금? 한 9만 회? 9만 회 근접. 9만 회를 와. 근접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번에도 꼭 그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일본 여행 네. 우리가 가지 않는다. 불매운동에 이어서 일본 여행도 이제 가는 사람이 줄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이제 갔다 왔잖아요. 네. 아, 출장의 주제가 좀 다르잖아요. 네, 좀 가기 전에 좀 준비도 마음가짐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요? 이번이요. 왜요? 왜냐면 제 첫 번째 출장은 이제 제가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러니까 관광지 가서 눈으로 보고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이제 거기서 답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부딪혀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는 과연 이런 아베 정권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아베 정권은 이제 왜 이러는 건지 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속내를 저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서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걱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재 자체 좀 무거웠고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극우 세력에 대한 관심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일본 구구 세력에 네. 대해서요. 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왜 특정 어떤 이념이나 네. 특정 어떤 생각에 매몰돼서 좀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존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집단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을 보면 일본의 우경화된 모습을 보면 조금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전쟁을 일으킨 가해 국가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판명이 됐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본이 지금 와서 근데 나 그거는 잘 모르겠고 나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래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했던 거죠. 우리한테도 보수라는 세력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랑 일본 우익은 가장 큰 차이가 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라는 게 보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을 굉장히 옹호하고 이제 변화에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빠른 변화를 원치 않는 그러니까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제 보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예를 들면 전통을 옹호한다라는 그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해서 보면 일본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수 세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 세력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 그런 우경화 세력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전통이라는 거는 전쟁이라는 어떤 키워드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생각하는 전통은 전쟁 이전의 일본을 옹호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쟁을 기점,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보수 중의 극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런 어떤 좀 큰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네. 어렵죠. 네. 어렵죠. 잠깐 돌아오신 할아버지 생각이 질문 3개 했는데 한 5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최재형 기자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혐한 시위 현장 직접 가셨잖아요. 네네. 거기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갔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정말 음.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제가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쟤네들이 엄청 우리 욕하나 보다 이씨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갔어요. 네.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정작 그 헤이트 스피치하는 단체는 한 20명? 밖에 없고요. 항상 헤이트 스피치를 하면은 카운터라고 해가지고요. 네. 너네 그러지 마! 막 라고 하는 헤이트 스피치 하지 마! 라고 하는 반대쪽 사람들이 반대쪽 있구나. 집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 한 200명 있더라고요. 양심
굉장히 분들이 있네요. 더 큰 소리를 내고 소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었던 그 소음과 목소리는 카운터들이 내는 소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들이 하는 얘기들은 너네 돌아가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혐한 시위인데 최재형 기자가 갔으면 카메라나 뭐 SBS 로고가 적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방송인 줄 알았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제 바리케이트가 한 2, 3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워낙 잘 이렇게 충돌이 있으니까 저는 이쪽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안에 있는 그 헤이트 스피치 하는 분들이 갑자기 저희를 보더니 SBS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되게 건방지게 이렇게 까딱까딱 그러더라고요. 오라고 이렇게. 일단 우리를 알아줬다는 건 고맙네요. 네,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워낙 이 극우 단체 취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저희 존재를 아는 거예요. SBS 한국에서 SBS라는 방송국이 있고, 쟤네들이 자꾸 우리들 취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젠더스는 모르던가. 안 물어봤네요. 제가 물어봤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하시죠. 오라고 까딱까딱 그러길래 일단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네. 좀 고민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저희가 있을 텐데 순수하게 뭐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언뜻 들어보니까 그 극우 단체들이 되게 좀 이렇게 치사하게 이런 걸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SBS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1어로 우리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베이트를 그러니까 논쟁을 붙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못 알아듣잖아 내가. 그러면 내가 어버버버버 하고 있으면 그런 것만 탁 잘라가지고 뭐 바보 한국, 바보 한국 기자, 바보 한국 언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SBS라는 방송국이 우리를 취재하러 여기까지 왔다라든지 허위 광고를 한다는 뭐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짓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모르겠고 가서 저희가 들어가자니 약간 좀 그렇고 해서 이제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경찰을 앞에 두고 계속 얘기를 해봤죠. 그 얘기는 그거였어요. 인터뷰하자. 그랬더니 걔는 들어와라. 들어오면 해주겠다.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한다. 여기서 하자. 들어와라. 근데 그것만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막 저희한테 너네 편파 방송한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닌데 그러고 왔어요.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를 이제 알아보고 극우 단체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그런 거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혐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고 바로 반대편에서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고 그런 상황도 다 아는데 굳이 계속 왜 그렇게 격렬하게 시위를 하는 겁니까? 그들은 일단 뭐 자기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요? 어떤 자신감이 있죠? 왜냐하면 아베 정권이 있다라는 자신감.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거리에 나올 수 있는 이 자신감의 근간은 정부에 있는 장관이 자기랑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정부에서 TV에 나와 있는 정부의 책임자가 그러니까 총리가 장관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거 내 세상이네. 내가 좀 나와도 되겠네. 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는 거죠. 거기서 자꾸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일본 회의라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네. 뭐 책도 좀 굉장히 다시 회자되고 있고 한데 일본 회의가 도대체 뭡니까? 얘가. 일본 회의가 이제 최근 들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아베 정권의 배후, 아베 정권의 실세, 뭐 우익 단체의 뭐 실세, 뭐 이렇게 비선 실세,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그 일본의 아베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20명의 강요 중에서 15명이 이 일본 회의 혹은 일본 회의와 유관된 단체 소속인 걸로 이제. 근데 여기는 일본 회의라는 게 하나의 뭐 무슨 단체인가요?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자기가? 물론 가입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인터넷에 가입하고? 뭐 인터넷에도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제가 이번에 8월 15일 날 야스쿠니 신사 광장에서 일본 회의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차목 쳐놓고서는 뭐 집회 같은 걸 했어요. 갔더니 한켠에 뭐 그 모집하더라고요. 와서 일본에. 그러니까 하나 이걸 시민단체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시민단체인 거죠. 회원수가 800만 명인. 800만 명?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회원수가 800만 명이라고 그래서 막 가면은 막 의리의리가 쩔었어요. 막 가면 막 엄청 큰 건물에 막 이렇게 있고 막 가면 막 경비도 많고 막 가면 근처에만 가면 쫓겨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도쿄 지부입니다. 그러니까 도쿄가 가장 큰 일본의 도시니까 거기 도쿄 지부, 그러니까 일본 회의 지부를 찾아가봤어요. 갔더니 진짜 도쿄의 약간 외곽에 한적한 주택가에 7층짜리 건물에 6층 한 켠에 쓰더라고요. 크지가 않아요.
한 켠. 한 켠. 그러니까 네. 6층이 있으면 6층에 한 요 정도 반 정도 쓰더라고요. 사무실이? 사무실이. 네, 지부가. 그래서 이게 뭐냐? 근데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엄청 큰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하던데 네. 도대체 그럼 이게 정체가 뭐냐라고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 회의라는 거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들을 찾아내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키워드를 하나 주신 게 네트워크라는 키워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회의는 예를 들어서 일본 회의라는 조직이 딱 있잖아요. 네. 얘는 그렇게 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뻗고 있는 네트워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네트워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조직력이 강한 조직이 단체가 뭐겠어요? 종교단체잖아요. 근데 일본 회의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신도. 신도이즘. 그러니까 그런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본 전역에 펼쳐져 있는데 그 단체들이 일본 회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쪽 가서도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네. 그쪽 사람들은 뭐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가요? 아, 일본 회의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갔죠. 음. 그런데 이제 막 찾아가는데 막 저희 같이 갔던 코디 분 있잖아요. 네네. 막 들어가면 안 된대요. 들어가면 걔네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주거 침입죄로 저희 바로 철장한다고 막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런다고 막 겁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층에 일단 올라갔는데 굉장히 그 일본 회의는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젊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문 앞에. 그래서 이제 뭐 얘기 좀 하면서 인터뷰 좀 하자. 여기까지 왔는데 막 그랬더니 딱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터뷰 안 한다고. 근데 어떻게 잘 찾아가셨네요? 근데 주소가 그거 어렵지 인터넷에 나와- 않으셨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찾아갔지? 그 거기를? 주소는 공개돼 뉴욕, 있어가지고. 뉴욕 가려면 네. 구글 지도 쓰는 법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 다 갈 수 있어요, 용나. 그러니까 일본회가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뭐 최재형 기자도 뭐 실체를 봤을 때 그렇게 뭐 대단한 느낌은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일본 사회 전체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살던 집이 사실 가세가 좀 기운 거잖아요. 일본이 1980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세계 경제 1, 2위를 네. 다투던 경제 대국에서 그 이후에 이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20년 나오면서 굉장히 경제 1, 2위 자리를 이미 중국에게 내준 지 오래됐고, 뭐 이제 아시아에서도 한국에게까지 쫓기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 이번에 경제 보복을 취했다라는 지금 분석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자기들이 잘 나갔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그럼요. 지금 이른바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 먹히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지금 아베 정권들이 노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익 세력의 바닥에 흐르고 있는 기류고, 우리가 예전엔 잘 나갔다. 제국주의 시절에 잘 나갔다. 우린 잘 살았다. 우린 유일한 천황 신민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목소리인데,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때 우리 잘 나갔잖아. 우리 그때 그 집 너 알지? 80년대 우리 집 잘 산 거.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에는 아베만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안 보여서 문제죠. 아베의 너무나 급진적인, 그다음에 과격한 이런 어떤 행태들을 보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조직화되고 있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국내 언론이나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면 일본에서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꼭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에는 아베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네. 얘기를 꼭 전해달라.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 재팬보다는 노 아베를 외쳐달라. 네. 뭐 이런 부탁을 저희도 좀 보고 싶습니다. 아베 말고 좀 훌륭한 정치인을. 네. 되게 일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더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본 회의에 대한 취재 언제까지 계속 하실 우익 생각이세요? 세력에 대한 네. 끝난 겁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요. 해야죠. 네. 그쵸. 네, 직접 한번 일본에 있는 분들 만나볼 때까지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네. 제가 들었던 얘기들은 일본 회의를 연구했던 사람들의 평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 회의가 뭐 일본 제국주의 천황 중심의 제국주의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들의 식민 사상이 굉장히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은 그들을 연구한 사람들의 평가이니까 실제로 진짜 그들이 그런 건지 한번 뭐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볼 수 있는 날까지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최재형 기자 거의 뭐 일본학 수업을 듣는 것처럼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졸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눈꺼풀 좀 무거워졌어요. 네. 네.
네, 갑자기. 네. 앞에 저기 있는 왜냐면 친구는 졸더라고요. 졸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네. 준영 기자 앞으로 또 어떻게 취재할지 끝으로 오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나오실 거죠? 네, 그래야겠죠. 네. 고맙습니다. 이번 편 조회수를 보고 저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카데믹해서. 아니요. 저희가 또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어젠더스가 오늘 방송이 나가고요. 다음 추석 때까지 추석이 9월 둘째 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때까지 3주 동안 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제작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추석 지나고 잘 짧은 3주 동안의 방학을 마치고 잠시 한 달 뒤인가요? 그러면? 그러네. 네, 한 달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젠더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으잖아요. 왜? 왜 우리 반전이었어요. 헤이트 시위가 시작이 됐지만 이런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각종 소음까지 내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바로 앞에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우익단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예 들리지도 않을 정도입니다.